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과 3 2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때는 우리 책 배우는 내용에 대한 그죠? 전반적인 소개와 또 설명을 드렸고, 그 책의 어떤 구성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어떻게 짜여져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어떤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갈 텐데요. 여과했던,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그죠? 1장입니다. 그죠? 1장은 자기 경영 역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장의 어떤 작품을 통해서 자기 경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기 역량을 기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작품 설명인데, 1장에, 그죠? 이제 총, 4개의 작품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개 작품을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주에 한 개씩 선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2주의, 작품 내용은, 그죠? 안도윤의 연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주 때의, 그죠? 작품은 이제, 지킬 박사 화이드 해서 작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선정은 앞에 우리 소개에서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미리 좀 알고 싶은 사람은 그 책을 미리 좀 읽어보든지 해서 그죠?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할 텐데요. 일단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죠? 여기 보시면은 1장에 자기 문학과 자기 경영 역량에 대한 이제 작품인데 1장에 원래 2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유명한 작품이죠. 안도윤의 연어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3주차 때에 그죠? 뭡니까? 지킬 박사 하이드를 이제 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자기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니까 자기를 그죠? 경영한다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마 CEO처럼 생각해서 그죠?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아실현하도록 이렇게 역량을 기르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죠? 자기를 이렇게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시키는 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자아실현하는데 요 과정들이 그죠? 자기 경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를 경영해서 그죠? 자아실현을 하려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정체성입니다.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현재의 내 모습은 물론 미래의 내 삶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이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기 경영 역량이란 이러한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이다. 말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뭡니까? 자아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됩니까? 필요한 것들이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역량을 키워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개인이 지닌 소질과 역량, 그죠? 다 다르겠죠, 그죠? 각각이 지닌 소질과 역량이 다 다르겠죠. 역량을 스스로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개인의 소질과 역량을 스스로 찾아내서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고 개발하여 자기가 목적한 이상이죠. 자, 자기가 목적한 이상도 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그죠? 상대방과 비교해서 상대방만큼 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목적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즉, 자아실현의, 그죠?
과는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또 신학적 견지에서 제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죠? 이 자기 경영이 이제 중요한데 이 자기 경영 역량을 그죠? 키우기 위해서는 이거 개인마다 다르다 그랬죠? 개인마다 자아 실현이 다르고 그것을 뭡니까? 실현하기 위해서 자, 자기 경영 역량이 이제 필요한데 자기 역량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그죠? 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경영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지. 그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역량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능력과 성격, 욕망과 가치관을 따르는지 냉정하게 자문해보고 자신만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인식한 후 그에 맞는 삶의 지향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경영을 키우기 위해서는 키워드가 뭡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능력과 성격과 욕망과 가치관을 따르는지 그 다음에 자신만의 고유성, 개별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삶의 지향점을 찾으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간추리면은 그죠?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자기 경영을 해야 되고 그죠? 자기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고유성과 개별성 그 다음에 자아 발견이 이제 필요하다고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뭐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욕구 발전 5단계론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은 타인의 욕망과 사회적 욕구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니까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다 다르잖아, 그죠? 다르지만은 그 자신의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타인의 욕망과 사회적 욕구를 뛰어넘고 진정한 자기 자신만의 오로지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방 욕망의 유혹과 외부의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에서 자아 경영의 일은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매슬로우의 또 욕구 발전 5단계는, 자, 이게 이제, 그죠? 저 아래쪽에 있는 저청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이제 욕구 5단계 중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그죠? 최상위 또는 뭡니까? 고위의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걸 참고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리적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는, 아주 하급의 욕구, 좀 저희의 욕구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소속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의 욕구는 이제 고유의 욕구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삶의 행복과 의미는 참다운 자아 발견에서 시작된다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진리를 알 수 있고, 자아 발견 혹은 자기 경영의 첫걸음은 현재 자신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고 어떤 이상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들과의 관계는 어떤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그 사회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뭐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그죠 많은 걸 하죠. 뭐 사진도 올리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뭡니까 뭐 음식 사진도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여행 갔을 때 여행지에서 행복한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이 자아 실현을 해치는 요소들이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뭐 친구들의 그죠 어떤 그 뭐 행복한 상황은 보이지 않죠. 그냥 그 사진 속에서의 행복한 그 상태.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죠 아, 이 사람은 그 행복하게 음식을 또 맛있게 먹었구나. 이런 어떤 이면적인 그죠 단편적인 것만 보이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자기하고 다른 행동과 또는 뭡니까? 목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잘못된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방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인으로부터의 간섭, 사회적 어떤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순수, 자신의 스스로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그죠? 자아실현의 욕구로 이루는 것이 진정한 자기 경영에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죠? 우리가 문학 작품은 이러한 뭡니까? 거창하게 이야기한 그죠? 자기 경영의 어떤 것들을 작품 속에서 작품을 통해서 그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익히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4개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도연의 연어, 안톤 체호프의 나의 인생,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 화이트시, 사마천의 백이열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4개 작품을 이렇게 다 하기도 했는데 너무 이제 힘들고 벅차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주차 때에는 안도연의 연어라는 작품을 가지고 자기 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3주 차 때는 그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 화이트시를 통해서 자기 경영이 뭔지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작품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자아 발견과 자아 실현의 가치를 그죠? 환기시켜 줄 것이고, 어떤 길은 누구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기 경영의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며, 어떤 길은 젊은 날의 고뇌와 아픔, 반항과 방황, 혼란과 불안, 갈등과 걱정 등이 참된 자아를 만나는 여정에서 감내해야 할 소중한 경험임을 일깨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앞에 금방 이야기했던 그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기 경영의 길을 그죠? 갈 수 있는 또 역량을 길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작품이 그죠? 안도연의 연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도연 이러면은 이제 그 잘 알려진 작가죠. 그래서 이 이제 작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소개하는 이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도연 이름이 그죠? 안도연은 1961년 경북 예천에서 출생한 시인입니다. 1981년도에 대구 매일신문 신춘문예 시 낙동강이죠. 1984년 동아일보의 시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당선되어서 등단하게 됩니다. 자, 이 낙동강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거 처음 그죠? 신춘문예 시 처음에 당선된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서울로 가는 전봉준에서 이 사람이 시에서 나타나는 어떤 향이 그죠? 어떻습니까? 서울로 가는 전봉준에게 전봉준은 뭡니까? 어떤 개혁의 또는 뭡니까?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니까 그죠? 뭔가 보수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좀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이라는 제목에서 보면 이제 고향 또 아버지 부모님이라는 어떤 향이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 작가가 안도연입니다.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 암시하는 것처럼 그죠? 정통성이 없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과 소외계층을 향한 사랑이 그의 초기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알죠? 그죠? 그래서 약간 뭡니까? 가진 계층 또는 뭡니까? 이런 층이 아니라 좀 서민, 지향적인 어떤 작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 비판적인 또 면도 좀 있습니다. 등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의 시에서 변함없이 남아있는 특징은 세상의 모순과 폐단을 비판하면서도 세상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세상의 모순을 폐단할 때
많이 쓰는 소재가 또 있습니다. 그 소재가 이제 연탄이라는 소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시에서 특히 그죠?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에서 보시면은 시가 아주 뭐 3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기 시입니다. 그죠? 이제 연탄재를 가지고 이제 세상의 모순을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시죠. 그래서 이제 연탄재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연탄재를 거의 많이 볼 수 없지만은 그죠? 우리 어릴 때 세대만 해도 이제 보일러 개념이 없었죠. 주로 연탄을 가지고 하는데 이 연탄을 보시면은 처음에 연탄에 이제 그 번개탄을 가지고 연탄을 붙입니다. 붙인 다음에 이제 위에 연탄이 타게 되면은 밑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위에 새 연탄을 얹는 거죠. 그럼 밑에 연탄이 뭡니까? 희생하면서 불을 붙이면서 위에 불을 옮겨주고 밑에 거는 뭡니까? 하얀 재로 돼서 그 재가 결국 뭡니까? 버려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그 연탄 재가 어떤 역할입니까? 사람에게 옹기 희생을 하고 그죠? 했는데 연탄재가 돼버리면 이제 뭡니까? 뭐 발로 차버린다든지 또는 미끄러운 겨울에 그죠? 얼음 열면은 뭡니까? 사람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죠? 그 얼음 위에다 뿌리는 별 볼품없는 이제 가치의 이제 소재가 연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탄재를 소재로 해서 이 세상의 어떤 모순에 그죠? 비판하기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보시면은 이 위에 작품이 안 좋은 작품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저 연탄재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비를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주위에 우리가 보이는 흔한 소재를 가지고 시를 많이 적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 속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순을 비판하고 또는 소외계층에 향한 어떤 그죠? 그런 시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연어는 그죠? 시인 안도연의 섬세한 시적 감수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작품이며, 연어는 뭡니까? 모천 해결해 가지고 그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어종이죠. 그래서 이제 모천 해결하는 존재 방식에 따른 성장의 고통과 아프고 간결한 사랑을 작가는 깊은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 연어는 그죠? 보시면은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할 정도로 40대 50대 청에게 많이 읽혀지는 동화입니다. 동화가 아니라 그죠? 담배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한 마리 연어가 나고 자라면서 삶의 최종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이 현대인의 삶과 온전하게 닮았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인간도 뭡니까?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죠? 생을 마감한다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연어가 뭐가 됩니까? 연어가 처음에 알에서 태어나고 그 알에서 그죠? 나와서 큰 먼 바다를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게 인생의 어떤 뭡니까? 여정처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새끼를 알을 낳고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이죠. 삶과 비교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주인공 은빛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성장해가는 여정은 자기 경련과 자아 실현의 가치를 오롯이 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어라는 책 쪽에서 보시면 이 주인공 은빛 연어가 주인공입니다. 은빛 연어는 다른 연어들과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죠? 다른 연어들은 보면 등빛이 이렇게 푸른데 은빛 연어는 등빛이 이렇게 은빛이 납니다. 그러면 이 다른 물술이나 새에부터 공격을 받기 쉽겠죠. 그죠? 그런 이제 그런 여정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은빛 연어가 이 연어의 삶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문점과 또는 뭡니까 인생에 대한 또 질문을 많이 연어에 대한 어떤 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나오는 게 이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즉 폭포는 뭐가 됩니까?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꼭 거쳐야 될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데도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폭포를 거슬러 오를 것인지 안 그러면 옷에 보면 뭡니까? 강옆에 보면은 어로라 해가지고 그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이 또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제 연어상에서 뭐가 됩니까? 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지 안 그러면 쉬운 길을 택해야 될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힘들지만은 이 인생의 길을 뭡니까? 정면 돌파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반칙이지만은 그죠? 좀 쉽게 옵니까? 쉽게 돌아서 갈 것인지 이런 선택이 여러분 인생에서도 반드시 있게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연빛 연어는 이 나중에 이제 이 폭포를 직접 거슬러 오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자기 경영. 즉 말해서 뭡니까? 은빛 연어가 살아가는 어떤 뭡니까? 그 길,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뭔지를 그죠? 느끼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과정이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많은 어떤 그 연어가 어려운 길을 난간하면서 그죠? 겪게 되는 것들도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책은 이제 한 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도 전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어를 뭐 다 읽고 싶다. 그러신 분은 그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연어를 그죠? 또 보내드든지 안 그러면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은빛 연어는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자, 은빛 연어인데 이제 그죠? 고기에 불과한데 그죠? 일종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를 보존하고 후대를 이어가는 강한 의지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은 뭐가 됩니까? 연어가 그죠? 뭐 죽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저 바다로 가서 바다의 어려운 뭡니까? 상황을 맞으면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뭐가 됩니까? 그냥 막 죽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과 같이 그죠? 은빛 연어도 뭡니까? 이 자신의 생명의 의미를 이제 담는데 생명이 아름다운 것은 이제 자기를 보존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제 보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후대를 이어가는 강한 의지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어가 아름다운 것은 이제 때를 지어 거슬러 오를 줄 알기 때문이다. 자, 연어가 아름다운 것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죠? 때를 지어서 강물을 뭡니까? 거슬러 오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그죠? 자기 돌아가는 그 과정이 그죠? 아주 아름답다는 거죠. 이 사실을 뭡니까? 생존 투쟁을 통해서 그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은빛 연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뭡니까? 태어나서 어떤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혼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면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 연빛 연어라는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가는 어떻게 경영하는 삶이 그죠? 올바르고 또 자기 자아 실현의 뭡니까? 길로 가는 거지를 잘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인물하고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시작해 초록강. 이 초록강이라는 것이 이제 그죠? 자기가 돌아와야 될 강입니다. 그죠? 이제 초록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그죠? 배회해서 그다음 다시 이제 초록강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초록강에서 이제 겪게 되는 것들이 이제 폭포 그리고 탄생 공간순으로 이어지는 은빛 연어의 여정입니다. 이제 은빛을 크게 이야기하면 그죠? 바다에서 배회해서 다시 초록강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폭포를 만났어. 그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죠? 순서대로 이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은빛 연어의 어떤 여정으로 채워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빛 연어가 자, 초록강으로 이제 돌아올 준비해서 그죠? 이제 폭포를 만나야 되는데 그 폭포에 대해서 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죠? 이 폭포를 직접 돌파해서 오러갈 것인지 안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뭡니까? 쉬운 길을 택할 것인지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 이제 경영의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이 아닌 연어만의 길, 즉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등장하는 이제 포식자 물수리가 있습니다. 즉 이제 물수리라는 것은 연어가 그죠? 강에서 내려올 때 연어를 이렇게 이제 잡아먹는 그런 이제 대상인데 이 물수리에 의해 가지고 또 희생자가 또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마주치는 숱한 오염 물질과 이제 불곰. 여러분들 불곰이 그죠? 연어를 이렇게 포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물질과 불금 등과 같은 위험 요소 속에서 은빛 연어는
자기 경영의 가치와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에게 바다와 강은 정오와 애정이 고차는 공간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연어가 이제 강을 나와서 바다를 지나는데 바다 과정이 자기 인생에서 한 70%가 바다를 이렇게 배회하죠. 지금 베링해라든지 이쪽을 참 멀리 그죠? 거쳐가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뭡니까? 희생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이 이제 누나의 죽음을 계기로. 자, 이제 과정에서 이제 누나 연어가 또 죽음을 맞이 되는데, 결국 또 자기 때문에 또 약간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 죽음을 계기로 무력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존재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죠? 자기 인생에서 이제 누나의 언어가 한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의 멘토와도 같은 초록강입니다. 이제 초록강이 이제, 또 어떤 삶의 어떤 정답을 좀 주기도 합니다. 자, 강을 거슬러 오르는데, 그죠? 초록강으로부터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듣게 되는 뭡니까? 아버지 은빛 연어입니다. 아버지 은빛 연어도 지금 은빛 연어가 하는 것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듣게 되면서 자기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왜 이런 걸 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느꼈을 때, 아,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도 그죠? 이 초록강을 지나갔고 이 어려운 길도 같이 이렇게 거쳤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나는 누구신가, 나는 누구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도 은빛 연어와 같이 등이 은색이었고, 자, 처음에는 은색이 뭡니까? 부끄러운 존재였죠. 왜냐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였다 아닙니까? 그죠? 왜냐니까 다 등이 푸르다 아닙니까? 등이 푸르면은 바다를 이렇게 가게 되면 그죠? 물술이나 이런 그 자기 먹이라는 새들이 볼 때는 그죠? 바다 새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구분이 잘 안 가는데 등이 만약에 은빛 같으면 뭐가 됩니까? 빛의 반사대가 포가 나버리죠. 그럼 바로 뭡니까? 이 적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뭡니까? 그 단점이 이제 자기 아버지도 은빛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어느 무리에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뭡니까? 정체성을 알게 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인생, 삶도 그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떳떳한 이런 삶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은빛 연어는 아버지가 선택했던 길을 따르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그것은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험난한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그죠? 쉬운 길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시면 내가 사고 없이 죽지 않고 그죠? 이까지.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20살 정도기 때문에 뭐 큰 글을 못 느끼지만은 어느 순간에 50, 60이 돼서 한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엄청난 어려움이 도사해집니다. 자동차, 여러분 길을 가면서 그 많은 자동차 속에서도 사고 한 번 안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많은 뭐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에서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죽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자기가 살아온 길이 그죠? 그냥 편안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 정말로 그죠? 어렵고 그 다음에 죽을 길도 다 고비를 넘겨서 온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은 폭포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것을 뛰어넘는 자기 경영의 길이자 자기 성장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폭포가 있는데 연어가 뭡니까? 이 폭포를 바로 넘으면 사실 힘들죠. 그죠? 몇 번 올라가다 떨어지고 시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옆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을 택하게 되면 또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연어는 뭡니까? 이 폭포를 뛰어넘도록 인생의 삶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다 보면은 그쪽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순수한 폭포는 이제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연어의 길은 연어의 길로 가야 된다. 즉 어렵지만은 폭포를 뛰어넘어서 가야 된다. 라고 결정하면서 그죠? 자기 경영의 길을 자기 이제 성장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길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뭔가 해야 될 때 그죠? 노력해서 시간 투자해서 공부해서 해야 될 길이 있지만은 반드시 유혹이 있죠. 그죠?
뭐 쉬운 길이라든지 뭐 요즘 같으면 그죠 뭐 아빠 찬스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지 그죠 자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스스로가 그죠 그 아빠 찬스라든지 주위의 가정의 어떤 뛰어난 쉬운 길을 그죠 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길을 개척하면서 그죠 어렵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요 연어라는 뭡니까 작품을 통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주차 1차시 수업은 지금 자기 경영 역량이라는 데 대해서 소개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안도연 작가의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연어라는 작품에 대해서 그죠 자기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나의 인생 나의 길은 뭡니까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목표를 두서 자아실현을 이룰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면 수업 있죠? 대면 수업 때 이제 요 연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책에는 생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작품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문도 좀 띄어서 그죠? 같이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읽으면서 그죠? 좀 성우들 있잖아요. 그죠? 목소리 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제가 또 따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가면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과 3 2주차 1차시 안도현의 연어 작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자기 경영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연어를 또 분석해 봤습니다. 요점에서 그죠? 2주차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이니까 다음 시간 있잖아요. 그죠? 대면 수업 때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연어라는 작품을 좀 깊이 있게 책도 읽고 또 토론도 하고 또 하는 시간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대면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